나이 들수록 자식의 엔드아포즈, 한숨 엔드아포즈. 이 무서운 이유. 어두운 거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60대의 어머니가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고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문자를 적어 내려갑니다. 엔드코트, 우리 아들, 이번 주말에 밥 먹으러 올래? 내가 좋아하는 생선조림 맛있게 해둘게 엔드코트. 하지만 어머니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이내 지웠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합니다. 혹시나 자식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피곤한데 방해될까봐 스스로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겁니다. 결국 크게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채 3번도 울리지 않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주 깊고 무겁게 내쉬는 한숨 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엔드코트. 엄마. 나 지금 엄청 바쁘다니까. 급한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쓸데없이 전화를 하고 그래요. 엔드코트. 뚜. 전화는 변명할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혼나는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움츠러듭니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에 눌린 것처럼 콱 막히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엔드아포즈.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엔드아포즈. 하는 억울함과 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처절한 비참함이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에서 본인의 처량한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언제부터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자존감이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고 초라해진 걸까요? 밤잠을 설쳐가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내 입에 들어갈 밥을 아껴가며 떠먹여 주었던 그 작은 핏덩이. 그런데 언제부터 그 자식의 기분 하나, 표정 하나, 한숨소리 하나에 내 하루의 감정이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변명합니다. 엔드코트.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지는 거야. 부모니까 다 참고 넘어가 주는 거지. 엔드코트.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차가운 시선으로 아주 잔인한 진실을 하나 벗겨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휘둘리고 굽신거리는 이유는 자식을 너무 깊이 사랑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엔드아포즈, 감정적 기생 엔드아포즈, 이라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왜 여러분은 매번 이런 끔찍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내일이면 또다시 자식의 번호를 누르는 비참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자식의 짜증 앞에서도 한없이 작아지고 굽신거리는 첫 번째 진짜 이유를 경제학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늙은 부모의 집착을 흔히 무조건적인 헌신이나 내리사랑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겉포장지를 뜯어내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지금 지독한 엔드아포즈, 본전 생각 엔드아포즈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가리켜 엔드아포즈, 매몰 비용 엔드아포즈 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는 내 지갑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과거의 거대한 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30년간 여러분은 당신의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영혼까지 긁어모으고 뼈가 부서지는 육체적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며 엔드아포즈, 내 자식 엔드아포즈 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쳤기 때문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지금 무의식적으로 그 거대한 투자에 대한 엔드아포즈, 배당금 엔드아포즈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당금이 바로 자식의 다정한 말 한마디, 의무적인 전화 한 통, 그리고 나를 향한 관심입니다. 비유하자면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은 자식의 인생이라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막강한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아이가 어느 학교에 진학할지, 어떤 학원에 다닐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친구를 만날지 여러분이 모두 통제하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권력이 넘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셔야만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고 스스로 돈을 벌며 독립하는 그 순간, 그 회사는 여러분을 가차없이 해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짐을 싸서 집으로 쫓겨난, 늙고 힘없는 은퇴한 전직 경영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쓰라린 실직의 고통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매일 아침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그 회사 주변을 서성거리며 기웃거립니다. 자식이 손주를 어떻게 키우는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식이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엔드코트,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하는 소리야 엔드코트, 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은 다릅니다. 내 말이 아직 이 녀석에게 먹힌다는 것, 내가 아직 이 회사에서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든 확인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무의식적인 빚 독촉이자 선을 심하게 넘는 끔찍한 간섭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자식들은 이 끈적끈적하고 숨막히는 빚 독촉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화를 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고 듣는 사람 가슴이 무너지도록 깊은 한숨을 쉬는 겁니다. 자식의 그 한숨 소리는 제발 내 인생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만 짐을 싸서 나가달라는 처절하고 본능적인 방어입니다. 과거의 본전 생각에 집착하며 매달릴수록 부모로서 여러분의 가치는 시장에서 끝없이 폭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비참한 사실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자식의 옷자락에 매달리게 되는 걸까요? 왜 이성으로는 엔드아포즈, 이제 그 녀석 인생에서 빠져줘야지 엔드아포즈, 수백 번 다짐하면서도 전화기가 하루만 울리지 않으면 심장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경제학의 차가운 이성을 지나 여러분의 뇌 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아주 잔인한 생물학적 반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화를 내며 이렇게 항변하실 겁니다. 엔드코트, 나는 우리 자식한테 돈이나 효도를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저 목소리 한번 다정하게 듣고 싶은 게 전부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엔드코트. 네, 여러분의 그 억울한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식이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릴 때마다 손발이 차갑게 떨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 끔찍한 고통은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남들보다 유독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잔인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이 슬프고 기괴한 현상을 가리켜 엔드아포즈, 애착의 역전 엔드아포즈, 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학술 용어는 다 빼고 아주 피부에 와닿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주 어렸던 딱 3살 무렵이었을 때를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대형마트에서 여러분이 아주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쳤습니다. 그때 그 3살배기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즉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이 넘어가도록 공포에 질려 오열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슬퍼서 우는 낭만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의 뇌에서는 부모가 사라지는 순간, 엔드아포즈, 나는 이제 혼자 남겨졌고 맹수에게 잡아먹혀 끔찍하게 죽고 말 거야 엔드아포즈, 나는 거대한 생존의 비상벨이 터질 듯이 울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바짓가랑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만이 그 아이가 자연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눈물나게 잔인하게도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갈수록 여러분의 뇌는 정확히 그 3살짜리 아이의 나약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젊은 시절에 펄펄 끓던 신체적인 힘이 빠져나가고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험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사회적 울타리와 방패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노년의 시기가 닥치면 우리의 생존 본능을 관장하는 뇌는 살기 위해 새로운 동화줄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가장 만만한 밧줄로 바로 엔드아 포즈, 내 자식 엔드아 포즈를 꽉 붙잡아 버립니다. 아주 오래전 어릴 때는 자식이 생존을 위해 부모의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붙잡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늙은 부모의 뇌가 자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구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부모 뇌가 겪게 되는 참혹하고 슬픈 역주행 현상입니다. 자식이 내 전화를 바쁘다며 퉁명스럽게 끊어버리거나 며칠씩 먼저 연락이 없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가슴 철렁한 감정은 단순한 섭섭함이나 삐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위기 경보장치가 통제력을 잃고 미친 듯이 사이렌을 울려대는 겁니다. 엔드코트. 위험해. 나를 보호해줄 이 세상 유일한 보호자가 지금 나를 버리려고 해. 이러다간 나 혼자 늙고 병들어 비참하게 죽고 말 거야. 엔드코트. 이 엄청나고 원초적인 생존의 공포가 쓰나미처럼 여러분의 이성을 덮치는 겁니다. 명절에 자식이 처가나 시댁에 먼저 간다고 할 때 속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질투와 섭섭함. 용돈을 조금 덜 주거나 자기들끼리만 여행을 갈 때 느껴지는 뼈 시린 소외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진짜 정체는 바로 엔드아 포즈. 내가 무리해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엔드아 포즈는 짐승 같은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식 앞에서 굽신거리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내도 내가 먼저 속을 끓이며 참고 화해의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다처럼 넓은 아량을 가진 훌륭한 부모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당장 내 생존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불안을 잠재우고 생존하기 위해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처절하게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혹한 뇌의 장난을 오늘 당장 깨닫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자식의 한숨소리에 심장이 덜컹거리는 감정의 노예로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꼼짝없이 평생 늙은 고아처럼 버림받을까 두려워 떨며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완벽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아주 짧고 뼈 때리는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의 밑바닥 감정에 대고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을 속이지 말고 아래 댓글창에 적어보세요. 만약 일주일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한번 엔드아 포즈. 우리 아이가 어디 알아누웠거나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엔드아 포즈. 하고 오직 아이의 안위만을 순수하게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2번. 엔드아 포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평생을 바쳐 키워놓아 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나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며 잊었구나 엔드아 포즈 하며 뼈저린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진짜 정답이 2번이라면? 그리고 자식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항상 먼저 꼬리를 내리고 비굴하게 다가갔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그 좋아요 버튼은 단순한 유튜브 클릭이 아닙니다. 엔드코트.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더 이상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고아가 되지 않겠다. 엔드코트.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맺는 아주 무겁고 단호한 맹세의 서약이자 독립선언입니다.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단호하게 맹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흐르는 눈물을 닦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바닥에 먼지처럼 떨어져 버린 여러분의 권위와 존엄을 단숨에 되찾고 자식이 여러분을 다시 우러러보게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차갑고도 소름 돋는 반격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그 차가운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아주 냉혹한 시장의 논리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무거운 사랑과 맹목적인 관심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마치 펄펄 끓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집을 지으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얼음집을 지키겠다고 품에 꽉 끌어안아 봐야 결국 물이 되어 녹아내릴 뿐이고 여러분의 가슴만 차갑게 얼어붙고 멍들 뿐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뼈대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대입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시장에 너무 흔하게 굴러다니면 그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쏟아내는 인생의 조언들, 하루가 멀다 하고 걸어대는 안부 전화, 자식 집 냉장고에 억지로 밀어넣는 반찬들. 이 모든 것들은 자식이라는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심각하게 공급이 과잉된 이른바 엔드아포즈, 초인플레이션 엔드아포즈, 상태의 저렴한 화폐와 같습니다. 자식은 그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쏟아붓고 있으니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자식의 눈에 한없이 싸구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자식의 연락을 애가 타게 기다리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진열대 구석에 처박힌 재고, 상품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이 비참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실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 뒤 자식에게서 아주 퉁명스럽고 날카로운 문자가 하나 날아옵니다. 엔드코트. 엄마. 내 집 비밀번호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와서 반찬 좀 그만 놔두고 가. 냉장고 꽉 차서 터지겠고 나 바빠서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엔드코트. 과거의 여러분이었다면 이 문자를 보고 억장이 무너져서 당장 장문의 답장을 타자로 쳤을 겁니다. 엔드코트. 내가 너 밥 굶고 다닐까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시장 가서 장보고 땀 흘려가며 만들었는데 엄마 성의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니? 엔드코트. 절대 안 됩니다. 당장 그 구차하고 길고 긴 변명의 문자를 백스페이스를 눌러 전부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섭섭함을 토로하는 긴 문자는 여러분이 자식에게 얼마나 목매달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완전히 싹 빼버리고 아주 건조하게 딱 3글자만 찍어서 보내십시오. 엔드코트. 응. 알았어. 엔드코트. 혹은 엔드코트. 알았다. 엔드코트. 그리고 그 즉시 핸드폰 화면을 꺼버리십시오. 절대 전화를 다시 걸지도 말고 서운한 티를 팍팍 내며 상태 메시지를 우울하게 바꾸지도 마십시오. 그저 시원하고 향긋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으로 무심하게 돌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그 3글자를 받은 자식의 뇌 속에서는 과연 어떤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충격입니다. 거대한 심리적 공백과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이 자식의 머릿속을 강타하게 됩니다. 자식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엔드아포즈. 우리 엄마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평소 같으면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왜 이렇게 차갑지? 엔드아포즈. 엔드아포즈. 혹시 엄마가 나한테 완전히 실망했나? 아니면 나 말고 뭔가 다른 엄청나게 재미있는 일이라도 생겼나? 엔드아포즈. 방금 전까지 여러분의 목이었던 그 초조함과 섭섭함이 순식간에 화살표를 꺾어 자식의 심장으로 날아가 꽂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물러나서 텅 비어버린 그 여백만큼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향한 엄청난 결핍과 궁금증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이 묻지도 않은 잔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억울해도 변명하지 않고 고요히 미소 지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희소하고 귀한 가치를 지닌 진정한 어른이자 윗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밀착하면 상처를 입지만 거리를 두면 존경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입을 닫고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자식을 향하던 그 거대한 에너지를 거두어 들여서 과연 어디에 써야만 이 심리전에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식의 그 어떤 날 선짜증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이 제발 먼저 찾아오게 만드는 단단한 부모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천사 같은 부모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당당하게 엔드아 포즈, 이기적인 엔드아 포즈,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자식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자식의 옷자락을 놓아주고 처절하게 잊고 살았던 여러분 자신의 인생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돌려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식이 밤새 별일 없었는지 스마트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부터 확인하는 짓은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 시간에 베란다로 나가서 여러분이 직접 이름 지어준 예쁜 난초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십시오. 명절에 손주들 입힐 비싼 메이커, 옷을 사느라 여러분의 노령연금을 헐어 쓰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당장 백화점에 가서 늙어가는 여러분의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줄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사고 동네 복지관에 가서 신나는 라인댄스 수업을 결제하십시오. 오랜 벗들과 기차를 타고 훌쩍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크게 소리내어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배움으로 꽉꽉 채워서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식에게 전화 걸 시간조차 엔드아 포즈, 까먹어 버릴 엔드아 포즈 정도로 이기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진화론적으로 아주 교활하고 투명합니다. 자식도 결국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칙칙하고 우울하며 서운함과 원망의 냄새가 퀴퀴하게 진동하는 어두운 방에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삶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즐기고 입가에 항상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는 사람. 자신만의 밝고 눈부신 빛을 내뿜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듯 본능적으로 그 따뜻한 온기를 쬐기 위해 불나방처럼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당당하게 빛날 때 자식들은 그 눈부신 빛에 이끌려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품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정말 치열하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젊음과 꿈을 기꺼이 불태웠습니다. 그 위대한 인내와 헌신으로 빚어낸 여러분 인생의 왕관은 그 자체로 이미 너무나도 찬란하고 눈이 부십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그 아름다운 왕관을 자식의 머리 위에 억지로 씌워주며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무릎 꿇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치켜들고 그 묵직하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여러분 자신의 머리 위에 당당하게 직접 얹으십시오.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애타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남은 생을 축제처럼 즐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최고의 보상입니다. 오늘 제가 차갑게 쏟아낸 이 독설들이 깊은 늪에 빠져 숨막혀 하던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한 바가지의 시원한 얼음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은 심장을 조금이라도 때렸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고 저와 함께 이 차갑지만 자유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화기만 멍하니 바라보며 자식 때문에 남몰래 눈물 짓고 있는 당신의 오랜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남은 반평생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밧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빛나고 이기적인 오늘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이 알려주는 인생의 차가운 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